자, 이번 시간에는 지상권의 효력 교재 305쪽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권은요, 크게 이렇게 세 개 카테고리로 정리하시면 쉽습니다. 먼저 지상권의 기간 문제예요. 기간. 우리가 지난주에 지상권의 계약 기간 문제를 정리를 했어요. 지상권은 계약 기간이 짧다, 길다. 너무 길다 그랬어요. 너무 길다, 너무 길다. 적어도 한번 빌려주면 얼마 이상? 30년 이상이다. 최장기요, 최단기요. 최단기가 30년 이상이다. 너무 길다는 거죠. 너무 길다. 반면에 최장기는요. 최장기는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최장기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영구적인 사용도 가능하다 이거죠. 이게 지상권의 계약 기간에서 중요한 맥 두 가지. 최장기는 없어요. 최단기만 얼마요? 30년 이상이다. 30년 이상. 이거보다 단축해도 30년까지 연장이 되더라. 요 계약 기간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지상권의 효력 문제. 세 번째 소멸 문제. 지상권은 이 세 가지로 기간, 효력, 소멸 이 세 가지로 딱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세 가지로.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니까 놓으셔도 돼요. 그 나머지가 특수지상권입니다. 특수지상권. 요것만 따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특수지상권 4번을 빼면 지상권은 카테고리가 몇 개로요? 딱 세 가지로 압축이 딱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양을 딱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거는 이 땅주인한테서 토지를 빌리는 거예요.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뭐 하려고? 건물 지으려고 여기다가.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이죠. 건물, 공작물, 수목을 뭐 하려고? 사용하려고 남의 땅을 사용하는 걸 이게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땅을 빌려주는 사람을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을 내가 설정했어. 지상권을 얻은 사람을 지상권자. 지상권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때 이 지상권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설정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죠. 설정 계약을 한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지상권자 앞으로 하면 지상권이라는 물권이 생긴다. 물권이. 그래서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이거죠. 토지를 사용하는 채권이요, 물권이요? 물권입니다. 물권. 언제까지 사용하느냐? 적어도 얼마? 30년 이상이다. 그래서 지상권의 계약 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래서 주인은 지상권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보실 때는 이 지상권이 생기면 지상권자가 갖는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권리, 그죠? 지상권자가 가지는 권리하고 의무, 이거를 정리하려고 그래요. 지상권자가 가지는 권리, 또 하나는요, 지상권자의 의무. 이 두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권리 부분, 두 번째는 의무 부분. 노트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로요. 권리와 의무를 묶어서 지상권의 뭐라고요? 효력이다. 지상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묶어서 효력이다라고 그래요. 지상권이 생기면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권리 측면, 의무 측면 이렇게 두 개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이때 권리에서는 크게 5가지가 문제가 돼요. 5개가. 의무에서는 몇 가지가요? 2개가 문제가 돼요. 2개가. 이 권리가 5개 길으니까요. 의무 쪽을 간단하니까 이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뭐 하려고? 건물 가지려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이때 지상권자가 부담하는 의무 중에 중요한 의무가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토지를 유지관리해 줄 의무가 있어요. 토지를 뭐 해줄 의무? 유지관리요. 유지하고 관리해 줄 의무. 유지관리. 이 땅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이 문제죠. 땅 관리를.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빌려 쓴 사람. 빌려 쓰고 있는 누가? 지상권자가 계약 끝날 때까지 땅 관리를 해줘라.
그래서 유지 관리, 땅을 유지하고 뭐 해주는 의무? 관리해주는 의무. 유지하고 관리해주는 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 법적으로 설정자가 아니라 누가요? 지상권자가 부담해요. 지상권 설정자가 아니라 누가 부담한다? 지상권자다. 지상권자의 몫이라는 거죠. 요게 아주 중요한 의무예요. 의무. 유지관리하란 말이야 네가. 요점이 전세권도 똑같아요. 이 부동산을 우리 전세를 얻으면 전세 사는 사람이 계약 기간 동안 유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유지 관리 의무가 지상권에서도 지상권자 빌린 사람의 몫이고요. 전세권도 똑같이 누구 몫? 전세권자 몫이에요. 양자 똑같아요. 요점 통일적으로 하나로 같이 정리하시면 좋아요. 하나로 정리하실 것 이렇게. 왜요? 통일성이 있어야지 정리가 쉬워지니까. 근데 1차적으로 유지 관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를 누가 부담한다? 지상권자의 몫이다. 그럼 이 토지가 홍수로 유실되거나 이러면 그 토지를 복구하는 거, 이 복구하는 걸 누가 부담한다? 지상권자 네가 스스로 해라 이거죠. 왜냐? 유지 관리. 유지하고 관리하는 의무가 설정자에게 부담되지 않고 지상권자의 몫이라는 거. 오케이. 17에 22의 기출. 두 번째. 지상권자는 계약기간 동안, 이게 계약기간이 30년이면 지료요. 지료를 해야죠. 너 지료 내. 지료를 내고 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지료는 꼭 받아야 되느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지료는 받아내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주인이. 그래서 유상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공짜로요. 무상으로 빌려줄 수도 있다. 그래서 지료는 유상이어도 되고요. 뭐여도 되고 무상이어도 된다. 유상, 무상 모두 가능해요. 꼭 유상만 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무상도 가능하다. 지료는 무상도 가능하다. 이때 지료를요. 이 지료라는 게 땅 사용료 아니에요. 땅 사용료. 이 사용료를 내고 쓰는 거예요. 30년 될 때까지.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이때 지료를 2년을 연체하면요. 얼마 연체하면? 2년 동안 연체를 하면 땅 주인 입장에서는 사용료를 못 받았으니까 이 지상권을 소멸해서 아웃시킬 수 있다.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얼마 연체하면? 2년입니다. 2년. 2년 동안 연체했다. 그러면 너 지상권 소멸이야. 소멸. 오케이. 요거 챙기셔야 됩니다. 2년 연체라는 거. 그리고 이 지루라는 거를 자기네끼리요. 을하고 갑하고 둘이 1년에 500만 원 주기로 했다. 그럼 둘 사이 합의됐죠. 근데 합의된 거를 등기를 안 해놓으면요. 등기를 해놓지 않으면 두 사람만 알죠. 얘네 둘만. 만약에 이 지상권자가 이 지상권을 제3자에게 넘겼다. 을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을 제3자에게 넘겨줬을 때 그럼 이 제3자는 시료가 얼마인지를 등기되어 있지 않은 이상 모르고 있죠. 이 제3자는. 그럴 때 이 설정자가요. 땅 주인 설정자가 지료를 제3자에게 받아낼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등기를 안 해놓았어. 그래서 이 지료를 누구한테 주장하려면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제3자에게 뭐 하려면 대항하려면 이라는 표현을 쓰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료를 등기를 해라. 요 단어가 중요하죠. 지료를요. 지료가 연 500만 원이라는 걸 뭘 해라?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그래서 지료에서 꼭 기억할 거는 두 개예요. 두 개. 연체. 몇 년 연체해야 끝내느냐? 2년입니다. 이 기가 아니라 2년이야. 이 기 아니라 2년. 두 번째는요. 지료를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제3자에게도 지료를 받아내려면 갑이 어떻게 해야 된다? 지료를 등기를 해둬야 된다. 등기를.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요건이다. 등기가. 요 지료 두 가지. 그래서 지상권자가 부담하는 중요한 의무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유지관리하는 거.
그리고 지료 내주는 거, 지료를 내주는 거. 그건 언제? 유상일 때만. 요 두 가지가 지상권자가 부담하는 중요한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두 개. 그럼 이제 권리 볼게요, 권리. 지료를 내면서, 지료를 내주면서 계속 쓰는 거죠. 뭘 쓰는 거죠? 토지를 쓰는 거예요, 지상권자는. 지상권자의 권리는요, 권리는 뭐를 쓰는 거냐?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토지를. 그래서 지상권자의 권리를요, 권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상권자의 권리는 다섯 줄을 거볼게요. 이렇게 다섯 줄을요. 이렇게 다섯 줄을 옆에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섯 줄을. 왜냐하면 다섯 개의 권리로 압축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상권자의 권리는 몇 개로? 다섯 개로. 이 권리가 책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제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책은 토지 사용권 그리고 사용권이라고 내놓고 갑자기요 토지 유지 수선 의무가 나와 있어요. 의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제가 깔끔하게 해드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쉽습니다. 첫째요. 지상권자의 첫 번째 권리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건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뭘 사용하는 거예요? 토지 빌렸어요. 토지 쓰는 거예요. 토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리는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에요. 물권. 이 부분이 우리 책에 또 빠져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한 서술이 전혀 빠져 있어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 그 권리가 뭐라고요? 물권이다. 물권. 이게 물권이라는 건 뭐를 뜻할까요? 주인이 바뀌면 이 설정자가 여기가 놀부였다면 놀부가 땅을 팔았다. 새 주인한테. 여기 새 주인 병에게 땅을 팔았다. 여기 양수인이죠. 땅 새 주인. 그랬더니 새 주인이 뭐라는 거냐면 양수인이 너 나가. 너 나가라고. 무슨 소리예요? 나 계약기간이 30년인데 이때 양수인이 얘를 내보낼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왜요?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이 양수인에게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점이 임차권하고 다르다.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채권이라서 갑에게 계약자에게만 주장하는 거지 누구한테요? 바뀐 세주인 제3자에게 주장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얘가 채권이 아니라 뭐라서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바로 세주인 양수인에게 뭐 할 수 있더라? 대항할 수 있다. 양수인에게 대항을 한다 못한다.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계속 시험에 나왔어요. 빈출이에요. 17의 기출, 19의 기출, 21의 기출, 24의 기출 연속입니다. 연속.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바로 대항력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설문이다. 그로 양수인이 나가라고요. 너 나가. 내가 땅 주인이니까 너 나가. 라고 해도 얘는 줘요 안 줘요?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다. 왜? 대항력이기 때문이다. 즉 지상권의 핵심은 물권이라는 거야. 물권이라는 거야. 근데 이 지상권이 건물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는 거냐?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에요. 토지 사용.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여기다 하나 더 덧붙일 수 있어요. 만약 이 건물이 불나버리면 건물이 불나버렸다. 아니면 지진으로 붕괴돼 버렸다. 계약기간 아직 20년이나 남았는데 그럼 지상권은 건물이 없는 상태니까 지상권은 없어지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불나더라도 건물에 불나버려도 지상권은 존속한다. 건물이 뭐해도 멸실해도요. 건물이 뭐해도 멸실해도 지상권 어떻게 된다? 지상권은 존속한다. 이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존속하는 거예요. 왜 존속하느냐? 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지상권의 본체다. 본체. 오케이. 그래서 지상권은 본체가 뭐냐? 본체가. 지상권의 가장 중요한 본체 액기스는요. 액기스는 뭐를 말한다? 토지를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는 권리.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토지를 쓰는 거예요. 토지를. 언제까지? 계약기간 동안. 적어도 30년이죠. 적어도 30년.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어떻게 돼도요? 멸실되었다. 별표. 건물이 멸실되면 지상권을 소멸한다. 아니다. 존속한다 이거죠. 소멸한다. 그럼 꽝이에요. 소멸 꽝. 이게 19회, 24회, 25회 연속으로 나왔어요. 뭐 사이트에 있는 공법 교수님이요. 이 지상권 없애는 방법이 있어. 없애는 방법. 이 지상권 어떻게 없애? 불 쏴질러 버려 그냥 이거.
건물 그냥 몰래 가서 불 쏴질러 버리면 저 지상권 없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건 잘못된 서술이에요. 건물을 불 쏴질러도 이 멸실에 따른 말 위에다 불을 쏴질러도 지상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존속한다. 왜냐?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요. 지상권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본체적 권리는 뭐냐?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 그것이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 하나 건물이 불사질러도 건물을 누군가가 불사질러 없애버려도요. 이게 없어져 버리거나 철거시키거나 재건축해도 지상권은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 토지 사용이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상권자의 두 번째는요. 상린권이 있다는 거죠. 상린권이 보장이 된다. 상린권이 인정된다. 상린권은 뭐죠? 토지하고 토지가 인접해 있을 때 이렇게 인접해 있을 때 이 땅하고 또 다른 사람의 토지가 인접해 있을 때 경계 부분에 문제가 생기죠. 경계에 대해서. 이때 법률이 딱 규정을 해놓았죠. 소유권에 상린관계를 규정을 해놓았어요. 담 설치할 때요. 이 을하고 옆에 있는 땅 주인하고 담 설치할 때 분쟁이 생기죠. 담 설치할 때는 비용을 어떻게 한다? 반반씩 낸다. 측량 비용은 면적 비율이다 라고 법에 정해놓았죠. 바로 상린관계가 준용된다. 오케이. 그래서 상린관계가 소유권자한테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지상권자인 을에게도 상린권이 준용된다 이거죠. 준용된다. 세 번째, 이쪽도 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19회 시험, 23회 시험, 25회 시험. 지상권에는 상린관계가 준용된다. 오케이, 준용된다. 세 번째, 지상권자는 보시면 지료를 계속 내면서 쓰게 되거든요. 지료가 유상이면. 이때 이 계약 기간이 짧은 게 아니라 길어요. 적어도 얼마예요? 30년 이상이에요. 30년 이상. 그럼 만약에 2000년에 계약을 했다면 언제요? 2030년까지. 같은 금액으로 지료를 받아야 된다? 불합리한 점이 있죠. 30년이 지나도록 같은 돈을 받는다. 불합리하죠.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래서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서 설정자는 지료를요. 이 30년 기간 동안 증액을 할 수 있고 증액을. 거꾸로 을은요. 지상권자 을은 감액을 할 권리를 서로 보장해줘요. 서로. 얘는 올려달라. 얘는 깎아달라. 바로 지료 증감 청구권이 있어요. 증액 청구는 누가 해요? 설정자가. 지상권자는 그럼 뭐를요? 감액 청구. 지료 증감 청구권이 양자에게 서로에게 인정이 되어요. 올려달라, 깎아달라. 증감 청구권이. 참고로 여기 증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렇게 증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청구권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만 본질은 청구권이 아니라 이거는 형성권이다. 청구권이 아니라 뭐에 속하느냐?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형성권. 형성권은 무슨 뜻이에요? 일방적으로요. 일방적으로 통지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얘한테요. 설정자한테 깎아달라. 이 돈 깎아달라. 경제사정이 변동됐으니까 지료를 좀 낮춰달라. 깎아달라고 청구하는 게 아니야.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통지를 하는 거다. 일방적 통지. 뒤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청구권이라고 붙어 있지만 이건 청구권이 아니에요. 청구권이 아니라 뭐에 들어간다?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래서 얘가 깎아주세요라고 청구하면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지료 증감 청구권이 서로에게 인정된다. 이렇게. 네 번째는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어요. 지상물을 사라 매수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자, 이 30년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30년 동안 사용하다가 계약 기간 끝났는데 이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현존하면 때려 부수는 건 이건 불합리하다. 멀쩡한 건물을 왜 때려 부수느냐. 그때 지상권자는 뭘 요구하느냐. 갱신 청구를 먼저 하죠. 갱신 청구를 하고요.
갱신 청구를 먼저 했다가 거절당하면, 이 설정자로부터 거절당하면, 노하고 거절당하면 무슨 청구를요? 이 건물을요. 이 건물을 사시오. 사시오라고 청구하는 권리, 그 권리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한다. 건물 사라 이거죠. 사라. 이것도 사주세요라고 하는 청구권이 아니에요. 여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 뭐가 되어 있냐? 매수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래, 앞으로 우리 민법에 매수라는 단어나 아니면 증감이라는 단어 뒤에 청구권이 붙어 있다. 그럼 이거는요? 청구권이 아니라 뭐에 들어오냐? 다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라는 거 둘 다 이것도. 증감자 붙어 있는 거 형성권. 매수자 붙어 있는 거 형성권이다. 청구권이 아니에요. 명칭만 청구권이에요. 본질은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자들은 얘가 갱신 안 해주면 나 더 이상 갱신 못 해주겠어. 연장 못 해주겠어. 그러면 지상권자는 건물 사버려라. 이 건물 사버려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권리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계약 끝나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다. 끝났을 때 그냥 나가거나 건물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이거를 사라고요. 이거 사라고. 막강한 권리를 지상권자한테 보장해 줍니다. 네 번째 권리. 그 다음 다섯 번째 권리는요. 지상권자한테는 처분권이 있어요. 처분권. 이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왜? 물권이니까. 지상권을 딴 사람한테 넘겨버릴 수 있다. 처분권이 보장이 된다. 처분권 보장. 나 지상권 넘길 거야. 딴 사람한테 넘길 거야.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 처분하는 거, 처분권 보장하더라. 이 다섯 가지가 지상권자가 가지는 막강한 권리예요. 권리 다섯 가지. 근데 이 처분권이요. 다섯 번째는 이 처분권은 절대보장이에요. 절대보장. 절대보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설정자가 뭐라고요? 빌려줄 때, 의뢰에게 빌려줄 때 이 흥부한테 야, 흥부 내가 지상권 빌려준다. 30년. 대신에 너만 써. 30년 동안 너만 쓰는 거야. 너만. 너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는 거 안 돼. 라고 특약을 넣어도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도 그 특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서 무효예요. 그래서 이 처분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막강한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이 설정 계약을 할 때 처분 금지 특약. 처분하지 마라 너. 처분하지 마. 처분하지 마라 라고 하는 뭐가 있어도요. 특약이 있어도 이런 특약을 둘 사이에 특약을 넣었다 주인이 설정자가. 그 특약 법적으로 무효. 이 특약은 무효다. 왜요? 절대 보장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법이 절대적으로 보장해주는 권리예요. 처분권은.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처분하라고요. 하지 말라고. 처분하지 말라는 특약. 이 특약이 있어도 그거는 법적으로 무효기 때문에 지상권자 을은 흥부는 이 지상권을 딴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 오케이. 이 부분 빈출입니다. 17회 기출, 21회 기출, 26회 기출. 이 다섯 가지의 권리를 지상권자한테 보장을 해줘요. 다섯 가지를. 의무는 몇 개예요? 2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권리 몇 개? 5개. 권리 5개, 의무 2개. 이러면 지상권은 80% 된 거야. 80%. 제가 이렇게 지상권자의 권리를 이렇게 전개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 메커니즘 5가지의 권리죠. 요 메커니즘이 전세권하고 똑같아요. 전세권에도 똑같이 요 메커니즘이 똑같이 문제가 되거든요. 똑같죠. 전세권에도.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정리를 안 하면 우리 책은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순서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책대로 하면 지상권에서 5개, 전세권에서 또 5개. 그럼 10개를 외우셔야 되거든요. 이 시스템으로 하면 전세권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똑같은 메커니즘인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전세권하고 다른 게.
전세권도요. 부동산을 사용하는 물건이다. 전세권도. 전세 얻으면 남의 집을 사용하는 거죠. 똑같은 물건이에요. 남의 집 사용한다. 언제까지? 계약기간 동안. 물건이다. 똑같아요. 두 번째, 상린권. 똑같이 전세권에도 상린권 인정돼요. 세 번째는요. 여긴 지료죠. 지료를 올려달라 깎아달라고 그러죠. 그럼 전세에서는 전세금이라고 그러죠. 전세금. 전세금. 지료만 이걸로 바꿔놓으면 돼요. 전세금을 올려달라 깎아달라 서로 할 수 있어요. 서로 밀당할 수 있어요. 얘는 깎아달라 얘는 올려달라 서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료 증감인데 이쪽에서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 서로 인정돼요. 서로. 이거 전세금하고 지료만 바꾸면 똑같아. 이것도. 오케이.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다섯 번째 보면 처분권 있죠. 여기도 전세권도 처분권이 있어요. 똑같아요. 처분권이 전세권에도 보장이 돼요. 다른 게 있다면 바로 4번 하나만 달라요. 지상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이게. 근데 전세권에는 이게 없어요. 전세권에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어요. 요게 없어요. 요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고 대신에 뭐가 있느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게 인정이 되더라. 요 점이 다르다. 4번만. 제가 강의를 오래 해보니까 이렇게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맥락이 똑같더라. 똑같은데 요거 하나만 4번만 다르다라는 거죠. 이러면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통으로 딱 5개로 정리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 이 시스템을 제가 구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 5개, 이거 5개, 10개를 외우셔야 되거든요. 보통 강사님들이 이걸 따로따로 해서 10개를 외우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따로 10개가.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로 5개만. 지상권자의 권리 5개만 정확하게 카테고리를 잡아내면 여기다 요거 하나만 추가하시면 돼요. 4번 하나만. 그러면 지상권자의 권리, 전세권자의 권리 양쪽이 똑같이 딱 마무리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요 표를 노트 빈 공간 어디엔가 정리를 해주시면 지상권하고 전세권의 양쪽을 한꺼번에 깔끔하게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오셔가지고요. 우리 책은 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무작위로 랜덤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305페이지요. 지상권의 효력 1. 토지 사용권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 사용권. 그리고 1은요. 토지 유지 수선 의무가 나와야 수선 의무죠. 의무. 권리라고 내놓고 지금 갑자기 의무가 나와 있어요. 의무가 여기에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권 옆에다가 적을게요. 토지 사용권 옆에다 이걸 적어주세요. 토지 사용권 옆에다 물권이다. 지상권은 물권이다. 물권이고 옆에다 2개를 써주세요. 기억하고요. 니은을 이렇게. 건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존속한다. 두 번째는요. 양수인에게 뭐가 있다? 대항력 있다. 이 2개를 꼭 옆에다 추가로 넣어주셔야 돼요.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1번이요. 1번. 토지 유지 수선은 뭐예요? 이거는 의무사항이다. 의무사항. 유지 관리는 의무사항이다. 권리가 아니다. 거기다 밑줄 그어두실게요. 의무라고요. 의무. 유지 수선 옆에 의무다. 의무. 권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다음 2번에 보면 물권적 청구권이다. 지상권은 물권이니까요. 이걸 누가 침범하면 이 지상권을 누가 침범했다. 동네 양아치가 여기를 침범을 해버리면 지상권자는 가만히 안 있죠. 뭘로? 지상권으로 나가라고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왜냐? 물권이기 때문에. 다음 3번 상린관계요. 상린관계 준용된다. 오케이. 준용됩니다. 19에 23에 25에. 상린관계 준용된다. 동그라미. 상린관계는 어디에도 준용된다? 전세권에도 준용된다. 오케이. 옆에 써주실까요? 전세권도 준용. 지상권하고 전세권 똑같다. 상린관계는 준용되는 거 똑같습니다. 다음 뒤로 넘어가면 지상권에 처분이 나와 있어요. 처분 밑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절대보장 옆에다가 처분을 어떻게 보장한다? 절대보장한다. 그래서 이 단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처분하지 말라는 특약. 지상권을 처분하지 말라는 특약은 무효. 왜? 절대보장하니까 이거는. 그래서 읽어보면 282조.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요. 그 권리가 뭘까요? 지상권을 흥부가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임대.
이걸 처분권이라고 그래. 처분권. 다음 의무 나와 있습니다. 의무요. 의무에 쌍괄호 3번에 치료 지급 의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 책엔 요게 지금 없어요. 요게 어디 있어요? 계약 기간 쪽에 있어요. 요 부분이. 그래서 4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우리 책에는 빠져 있죠. 권리에. 권리에 빠져 있으니까 지상권 처분 후에다가 요걸 하나 써주셔야 돼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지상권자에게 인정된다. 5개가. 그리고 우리 시험에 24회 시험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지상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 5개를 써놓고요. 이걸 집어넣었어요. 이거 부속물을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세권에 있는 거죠. 지상권에는 이게 있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그런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누구한테요? 전세권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다. 예, 그래서 5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사용, 상린, 지료 증감, 지상물, 처분권 5가지요. 그래도 어려우면 이거 5개가 그래도 어려우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토지, 지상처. 토지자 들어가죠. 토지, 지상처. 머리 글자 따면요. 어쨌든 이 5가지는 정확하게 정리가 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요. 306페이지요. 치료 지급 의무 보실게요. 의무. 1. 치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왜 요소가 아니다? 유상, 무상 가능하다. 그거 써주실게요. 유상도 되고 무상이어도 돼요. 치료는. 공짜도 된다고 그랬어요. 주인의 마음이 좋아서 공짜로. 너 공짜로 써 30년 동안 된다고 그랬어요. 유상, 무상 다 가능하다. 2번째 등기요. 치료 지급을 약정을 했다. 이때 치료액, 지급 시기 등을 뭐 해야만? 등기해야만 별표. 등기해야만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라. 여기 별표. 그래서 밑에 판례를 한번 볼까요? 판례 보시면 치료 지급 약정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하는지 적극이라고 돼 있죠. 등기를 필요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적극. 지상권에 있어서 유상인 지류에 관하여 치료액 또는 그 지급 시기 등의 약정은 등기하여야만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류에 관하여 뭐가 되지 않으면 등기되지 않으면 거기 밑줄 쫙. 등기를 안 했다. 지류 500만 원. 연 500만 원 주기로 한 거를 등기를 안 해놓으면 얘네 둘만 알죠. 얘네 둘만 알기 때문에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도 주장을 못할 뿐만 아니라 지료 증액 청구권. 증액 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 별표. 19의 기출. 왜 증액을 못하느냐? 지료를 등기 안 해놔서. 오케이. 2가지 기억합니다. 지료를 등기를 안 해놓으면 이 지료를 등기 안 해놓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지료 올리는 것도 안 된다. 다음 지료 증감 청구권 할 때 증감에 동그라미요. 증감자가 들어가면 이건 뭐라고 그랬죠? 형성권이다. 형성권. 읽어볼까요?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얘는 설정자는 증액을, 지상권자는 감액을. 그죠? 서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형성권이라는 점. 형성권. 이게 형성권이라는 거는 무슨 뜻을 갖느냐? 이런 뜻을 가져요. 자, 가령 갑이요. 갑이 올려달라. 지료 올려달라고요. 증액 청구를 했다. 증액 청구를. 언제요? 2016년도에. 이때 올려주세요라고 청구를 했어. 청구를. 근데 법원이 판결을 한 거는요. 법원이 판결을 한 건 언제냐? 2년 뒤에 2018년에. 2018년에 판결을 했어. 판결을. 1년에 500만 원 말고 500만 원 말고 750만 원 받으세요. 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750만 원. 그럼 효력은요. 증액 청구의 효력은 법원의 판결이 난 때 이때부터 생길까요? 아니면 청구한 때부터 생길까요? 그럼 무슨 차이가 생기느냐? 판결이 된 때, 요때부터 생기면 요때부터 750만 원 받는 거예요. 1년에. 청구 시부터 생기면 언제부터? 2년 전으로 소급해서. 2년 전으로 소급해서 얼마를요? 1년에 750만 원씩 받아라. 이런 차이가 생기죠. 우리 판례는 증액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래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이때가 아니라 언제부터?
증액 청구시 이때부터 소급에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소급에서. 그거 하나 적어주세요. 증액 청구권은 판결 확정 시에 생기는 게 아니라 언제요? 증액 청구 시부터 생긴다. 왜? 형성권이라서. 요거 기출문제 17이에요. 17의 기출문제. 증액 청구의 효력은 증액 청구 효력은 언제 생기는데 증액 청구 시지 판결 확정된 때 아니야 이거. 왜 아니야? 형성권이라서. 다음 4번에 치료 체납의 효과. 자, 지상권자가요 287조 보세요. 2년 이상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2년입니다. 2년의 동그라미. 그럼 설정자는 너 치료 왜 안 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내쫓을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288조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즉, 이 지상권이 뭐의 목적? 이 지상권 가지고 은행에다가 대출 받는 거 돼요. 왜요? 지상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은행 대출, 담보대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마치 전세권자가 전세대출 받는 것처럼. 지상권으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은행은 뭐를 담보로 잡은 거죠? 지상권을. 여기는 지상권을 담보로 잡고 은행은 대출을 일으켜준 거죠. 지상권을 보고 저당을 잡았다. 이렇게 저당권을. 이때 얘가 지료를 밀렸네. 2년을요. 2년을 밀리면 2년 동안 지료를 못 내가지고 힘들어지면 이 설정자는 이 지상권을 없애는 거 소멸 청구할까 못할까? 그 문제가 바로 288조에 볼까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는 전주의 청구가 뭐죠?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가 누구죠? 은행에게 통지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즉 2년 연체가 되면 얘가 소멸 청구를 얘한테 한다는 거죠. 나가라고요. 그럼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효력은 언제 생겨요? 상당 기간 지난 뒤에. 상당 기간의 별표. 이게 작년 28회 시험에 이게 즉시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즉시가 아니라 언제?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소멸된다. 소멸 이게. 왜? 지상권이 뭐의 목적? 저당권의 목적일 때는 이 지상권이 2년 연체가 됐을 때 바로요. 바로 통지하면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요?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끝난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요. 지상권이 뭐의 목적?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좀 특이한 케이스죠. 2년 연체가 되면 얘가 소멸 청구해서 얘를 끝낸다. 그런데 효력은 언제 생긴다? 바로가 아니라 얼마요? 상당 기간 지난 뒤에 거기 별표. 상당 기간 지난 뒤에 거기 별표하시겠습니다. 2년 연체여서 여기요. 지상권이 뭐의 목적일 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요 특이한 케이스죠. 여기 때. 이때는 통지하면 즉시가 아니라 얼마 뒤에? 상당 기간 지난 뒤에. 이 지상권이 없어진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요. 1, 2, 3 관련 판례 몇 가지 있는데 요거는 심화학습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지상권자의 권리 5개, 의무 5개 끝냈어요. 의무 먼저 간단하게. 지상권자 의무는 뭐 하는 거? 유지관리하란 말이야. 누가? 지상권자 네가. 지료 내야지. 유상이면 내야지. 연체하지 마. 얼마? 2년을. 권리는 몇 가지요? 5가지요. 토지 사용, 상린, 지료 증감, 지상물 매수 청구, 처분권 보장. 5가지요. 오케이. 이러면 지상권 끝. 요 메커니즘을 어디에서도 전세권에서도 그대로 가져가실 것. 요 시스템을. 그 2개를 한꺼번에요. 일목요연하게 명쾌하게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되셨고 지상권 소멸 파트. 자, 308페이지요. 자, 지상권은 2덩어리가 됐어요. 기간 문제 됐어요. 그 다음에 효력까지 됐어요. 권리 5, 의무 2. 끝. 마지막 지상권 소멸. 요 3덩어리가 지상권의 엑기스다. 나머지는요. 부차적이에요. 버리셔도 돼요. 자, 지상권의 소멸 보실까요? 소멸이요. 1. 일반적 소멸 사유 보실게요. 지상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 1. 지상권은 토지가 멸실되면 끝나요. 토지가 멸실되면 이 땅이 없어지면. 왜? 땅을 쓰는 거니까. 그럼 위에다 써주셔야 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써볼게요. 토지 멸실 위에다가 건물이 멸실돼도. 건물이 멸실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별표. 요게 출제 대상이죠.
다음 중 지상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그러면 뭐 찾으면 돼요? 건물 멸실이에요. 건물 멸실. 건물이 멸실되거나 재건축해도 지상권은 죽는다 안 죽는다. 불사질러도 지상권은 살아있다. 그 다음 포기. 뭐 포기한 거예요? 지상권 포기. 옆 위에다 적어볼게요. 지상권을 포기한대. 얘가 포기했어 지상권을. 그럼 지상권 없어지는 거지. 그 다음 혼동의 동그라미. 혼동 별표. 혼동. 지상권자가 이 땅을 매입을 하면 위에 써볼까요? 혼동은 누가? 지상권자가 토지를 매입하면 뭐가 생기게 되나요? 소유권 생기죠. 소유권. 그럼 지상권자에게는 권리가 두 개가 생기죠. 하나는 뭐? 지상권. 또 하나는 소유권. 누가? 동일인에게 소유권하고 지상권이 생겼죠. 그럼 뭘 없애버린다? 지상권이 소멸한다. 이게 혼동의 법리. 별표. 여기에 별표. 기출문제 20회.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지상권의 포기입니다. 두 번째 줄이 있어요. 지상권의 포기인데 지상권자는 자유롭게 이거 포기하는 거예요. 내 거 이거 포기할 거야. 나 이거 지상권 포기할 거야. 되죠? 문제는 이 지상권이 뭐의 목적? 저당권의 목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상권을 가지고 은행 대출 일으켰어요. 그때 흥도가 이걸 포기하는 거는요. 얘가 포기하는 거는 지 맘대로 하면 안 된다. 왜? 지상권이 뭐의 목적? 은행 저당권의 목적이니까 이거 네가 날릴 때는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 왜? 이 지상권을 가지고 은행 대출을 일으켰으니까 지상권을 날리거나 포기할 때는 누구 동의? 저당권자의 동의가 전제 조건이다. 거기에 별표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데 여기에 별표. 누구 동의?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포기 못한다. 저당권자의 동의에 별표하고요. 20회, 24회 기출. 20회, 24회. 그래서 지상권의 소멸에서 기억할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지상권 소멸 파트에서. 지상권의 소멸 파트에서 꼭 챙겨야 될 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첫째는 토지 멸실하고 건물 멸실을 구별하는 거죠. 토지 멸실은 소멸 사유가 맞지만 뭐 멸실하는 거? 건물 멸실이요. 건물 멸실은 소멸 사유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상권의 포기다. 지상권 포기하는 거 되죠? 해도 돼. 단 이 지상권이 뭐의 목적이면? 저당권의 목적이면. 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네가 포기하는 거는 자유롭지 않아. 왜? 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 이게 전제 조건이야. 누구 동의? 저당권자의 동의. 여기 별표.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혼동의 문제. 혼동. 지상권자가 토지를 매입을 하면 지상권하고 뭐하고요? 소유권이 동일인이 되죠. 그럼 뭘 없애버린다? 지상권 없애는 거죠. 없애는 거. 혼동의 법리로 지상권은 없어진다. 그 다음 네 번째 특유한 게 있는데요. 특유한 게 그게 바로 뭐냐면 담보지상권이에요. 담보지상권 소멸이라고 하나 적어봅니다. 지상권 소멸에다가 이렇게 네 개를 정리를 하시면 돼요. 네 개를 지상권 소멸 파트 308페이지 우측 여백에 요걸 하나 딱 적어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돼요. 나머지는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자, 네 번째가 담보지상권이라고 있어요. 담보지상권. 보통 지상권이라는 거는 토지를 쓰는 거예요. 그죠? 토지를 쓰는 거. 이때 담보지상권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을 말해요. 담보지상권은 이 땅을 담보로 은행이 이렇게 대출을 해줬어요. 땅 주인한테. 이때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해놔서 설정을 해요. 저당권 설정을. 그때 땅 주인이 여기다가 집을 짓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땅이죠. 내 땅이니까 집 짓는 거 돼야 안 돼, 여기? 되거든요, 이렇게. 집을 져버릴 수 있거든, 이렇게. 이걸 은행이 막을 수 있나요? 없는 거죠.
왜? 땅 주인 마음이죠. 땅 주인 여기다 집을 짓든 임대를 주든 땅 주인 마음이죠. 그래 은행은 이거를 간섭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걸 짓게 되면 저당권자 은행 입장에서 보면 토지의 값어치는 떨어지죠. 건물이 있으니까 땅값은 떨어지죠.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이러면 은행은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은행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저당을 잡을 때 대지에다가 이렇게 나대지에다가 대출해 줄 때 은행이 어떻게 하냐면 실무에 보면 저당권이 이렇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은행 앞으로 돼 있고 또 뒤에 뭐가 있냐면 동시에 지상권을 은행 앞으로 또 해놔 이렇게 지상권을. 이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래요. 은행 앞으로 저당을 잡아놓고 동시에 뭐까지요? 지상권까지 걸어놔. 왜 걸어놓죠? 건물 못 짓게. 여기다 건물 못 짓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건물 짓지 마라고. 건물 신축하지 마. 신축하지 마. 왜? 땅값 떨어져. 땅값. 토지 값어치 담보가치가 폭락해버려. 나대지일 때가 좋아. 나대지일 때가. 토지의 값어치는. 그래서 이 지상권을 뭐라고 그래요? 담보가치요. 토지의 무슨 가치? 담보가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지상권. 그래서 이름하여 무슨 지상권? 담보지상권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토지의 무슨 가치? 담보가치. 나대지로서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를 못 세우게? 건물 신축하지 마라 이거죠. 신축하지 마라. 그런 의미의 지상권을 무슨 지상권? 담보지상권이라고 부른다. 요놈을 여기다 담보자를 이렇게 살짝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등기부에 보면 은행 앞으로 금융권 앞으로 저당권도 되어 있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되어 있고 또 뭐가 되어 있어요? 은행 앞으로 지상권까지 등기가 되어 있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다 뭐를 못 짓게? 건물 짓는 거 하지 마라 이거죠. 왜? 지상권으로 이미 여기 지상권을 걸어뒀으니까. 이때 땅 주인 A가요. 이 대출금이 이게 3억이다. 3억을 갚아버리면 이 3억을 갚아버리면 뭐가 없어지죠? 대출금 회수가 되면 저당권 없어지죠. 그때 뭐까지요? 지상권도 같이 없어져 이것도. 이거 없어지고 뭐까지요? 지상권도 없어져. 왜요? 이 지상권의 존재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담보가치. 토지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려고 지상권을 얻은 거죠. 근데 대출금 회수가 끝나버리는 순간 이게 없어지면서 이것도 같이 없어져요. 바로 담보지상권은 언제 소멸하느냐. 이 담보지상권 소멸하는 거는 대출금 회수가 끝나면 즉 채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면 채무 변제가 되면 채무가 뭐 할 때 변제가 되면 이 지상권은 없어진다. 소멸한다 이거예요. 예, 24에 26회. 최근에 아주 유의미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 그래서 지상권 소멸 파트에서 꼭 기억할 거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네 가지를 정리하시면 지상권 마무리. 그 내용이요. 309페이지요. 309페이지 우측에 하단에 있어요. 심화학습에. 저당권의 무슨 가치야?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지상권. 이른바 무슨 지상권?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런다. 담보지상권. 옆에다 써주세요. 뭐뭐 찍게요? 건물 짓지 마. 건물 짓지 마. 이러려고 만들어 놓은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런다. 뒤로 넘어가면요. 1, 2, 3 있어요. 위에 3번 보세요. 위에 뒷장으로 가시면 3번에 있어요. 저당권의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하여 취득한 지상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피담보 채권 소멸이 무슨 뜻? 융자금 상환하면 써주세요. 그러면 소멸한다. 뭐가 소멸한다? 지상권이 소멸한다. 언제 소멸? 채무를 변제하면. 기출문제.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지상권은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특수지상권. 이건 심화학습에서 하시면 돼요. 심화학습에서. 여기에 세 가지가 있죠. 첫째요. 구분지상권. 두 번째는요. 분묘기지권. 세 번째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특수한 지상권.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자, 요거는 심화학습에서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 부분이 시험엔 출제 비율이 높아요. 자, 그래서 특수지상권에 세 개가 있다는 거. 첫째, 구분지상권. 두 번째는요, 분묘기지권. 뒤로 넘기면 313페이지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요 세 개 중에 3번이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되더라. 그 개요만 잠깐 설명드리면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이런 개념이죠. A가 땅하고 건물 두 개를 가지고 있어. 부동산 두 개를. 이때 B한테 이걸 팔 때요. 팔 때. B가 이걸 매매로 가져갈 때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땅하고 건물을 다 팔죠. 땅 팔고 집 팔고 다 하죠. 그럼 문제가 없어요. 둘 다 넘겨버리면. 둘 다 넘기고 나오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얘가 하나만 팔았다는 거지. 땅만 팔든가 집을 팔든가 하나만 팔았다. 땅만 처분했다 이거죠. 땅만. 둘 다요. 하나만요. 하나만 처분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만 매매하면 땅은 누구한테요? B한테 가고 B 땅이고 집은 그냥 보유하는 거죠. 자기가 보유하는 거죠. 집은 A 거. 그럼 토지와 건물이 누구였다가 동일인이었다가 이렇게요. 동일인이었어. 동일인이었다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매매 때문에 하나만 매매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렇게. 분리되었다. 분리된 때. 뭐가 분리돼요? 땅 주인하고 집 주인이 분리가 되잖아요. 이게 달라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건물을 부셔야 돼요. 건물이 누구 땅? 남의 땅에 건물이 자리 잡고 있죠. 이때 이 건물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쓰라는 거죠. 그대로 써라. 언제까지? 30년 동안. 그 권리를 누가? 관습에서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름하여 관습상 지상권이 여기에 생긴다 이만큼. 누구한테? 건물주에게. 따라서 이 관습상 법정 지상권 언제 생기는 거냐? 토지와 건물이 언제? 동일인이었어야 돼. 동일인 첫째. 동일인이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만 매매하면 하나만 팔았다. 땅을 팔든 집을 팔든. 그럼 어떻게 돼요? 소유자가 분리가 되겠지. 땅 따로 집 따로 분리가 되죠. 그러면 건물 주인에게 이 땅을 쓰라고 권리를 주는 거야. 이 지상권이 관습상 지상권. 읽어볼까요? 의의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란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등으로 처분돼요. 거기다요. 매매에만 동그라미 해볼게요. 매매 동그라미하고 증여, 경매, 공매를 뭐라고 그래요? 기타라고 그래요. 기타. 매매, 기타로 처분이 되었다. 처분돼요. 소유자가 어떻게 될 때? 이렇게 달라지면 건물주에게 지상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상권을 무슨 지상권?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부른다고 해. 자, 그 내용은 심화학습에서 하나씩 분석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개요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일반 지상권하고요, 이렇게 특수 지상권하고 크게 1부, 2부 두 개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관습상 지상권은 판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심화학습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일단 321페이지에는 기출지문 요거 몇 가지 점검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기출지문 321페이지 1번. 지료 지급은 1번. 지상권의 성립요건이다? 아니다. 지료 성립요건 아니야. 지료는 유상무상 다 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동그라미 25회 기출. 두 번째.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 지상권을 존속기간을 영구로 하는 거는 허용된다고 그랬죠. 왜냐? 최장기가 제한 없으니까. 써볼까요? 최장기 무제한. 최단기만 제한 있죠. 최단기만. 세 번째 지문이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해요. 양도가 뭐죠? 처분이죠. 처분하지 말라는 특약. 유효, 무효? 무효. 이 처분권 어떻게 보장한다? 절대보장이다. 절대보장. 그러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양도가 뭐죠? 처분할 수 있다는 뜻. X. 25회 기출. 그 다음 4번은 아직 안 했고요. 4번은 아직 정리를 안 되었고 5번 지문 볼까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되었다.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해 밑줄 짝. 그리고 거기다 써볼까요? 건물을 불사지르면 소멸한다. NO. 전속한다. 소멸한다. X. 17회 기출. 그 다음 7번 지문이요. 토지의 지상권 설정자가 토지의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하여
저당권자에게 뭐까지요?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피담보채권 소멸은 무슨 뜻? 채무 변제가 되면 지상권도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 지상권을 무슨 지상권? 담보지상권이다. 이렇게 불렀죠. 7번 옆에 적어주실게요. 담보지상권 오케이. 여기까지 되었고 그 다음에 8번부터 그 15번까지는요. 특수지상권이에요. 끝까지. 특수지상권. 이거는 심화학습 끝내고 나서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상권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용익물권의 두 번째인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만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양민의 민법 기본 이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